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2022년 12월 영국 정부에서 나온 통신 보안 실행 규범입니다. 네, 영국 공공통신망이랑 서비스 보안, 그리고 보건력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문서를 보면서 이 통신망 보안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 핵심 아이디어랑 또 중요한 조치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로 쏙쏙 뽑아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기술 지침 목록이다 이런 걸 넘어서요. 국가 핵심 인프라잖아요, 통신망이.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거냐 이런 전략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뭐 네트워크 감독 기능이라든지 관리 플레인 보안 같은 개념들은 요즘 네트워크 보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규범의 목표. 이건 아주 명확하죠. 통신망에 대는 사이버 공격 같은 그런 보안 위협을 줄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복구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국가적인 보건력을 키우는 거. 그렇죠.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한테 법적인 의무를 딱 부여하고요. 오프컴이 요구하는 감독 기반이 이걸 잘 지키는지 감독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 오프컴이 감독을 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모든 사업자한테 똑같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규모나 영향력에 따라서 티어 1에서 3까지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규제를 좀 다르게 적용합니다. 아, 등급별로요? 네. 가장 큰 전국망 사업자, 그러니까 티어 1한테는 당연히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 그리고 이행 시한도 더 빠르게 요구되죠. 예를 들면 뭐 초기 조치들 같은 경우 티어 1은 2024년 3월 말, 티어 2는 2025년 3월 말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예요. 위험이 큰 곳에 더 집중한다.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규범에서 강조하는 핵심 보안 개념 몇 가지를 좀 짚어보죠. 첫 번째가 네트워크 감독 기능인데요. 네트워크 감독 기능이요? 네, 네트워크 보안을 뭐랄까 좌우하는 핵심 두뇌 혹은 신경센터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나 방화벽 같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아하, 그런 핵심 요소들. 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뚫리면 네트워크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미 침해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assumed compromise 원칙이죠. 이걸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운 겁니다. 치매 가정이라 이게 보안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보안 기술도 이런 부분에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리 플랜.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전체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조종석 같은 곳이에요. 조종석이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종석 접근 보안이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이메일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는 일반 업무용 PC로 네트워크 설정 같은 중요한 관리 작업을 하는 거, 이걸 브라우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금지시켜요. 아, 그 PC가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네트워크 전체가 장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전용 보안 강화 단말기, PAW라고 부르는 걸 쓰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Privileged Access Workstation의 약자죠. PAW요? 그건 뭔가요? 이건 오직 관리 작업만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잠겨 있고 외부 위협과 격리된 전용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완전히 분리된 거네요. 네. 그리고 모든 접속은 당연히 암호화된 프로토콜, 뭐 SSH나 HTTPS 같은 걸 사용해야 하고요. 이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가상화 기술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효율성은 높여주지만 그 기반 기술 자체의 보안이 또 중요해진다면서요. 맞습니다. 가상화 환경의 그 토대가 되는 가상화 패브릭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공격당하면 그 위에 돌아가는 수많은 가상 서비스들이 한꺼번에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아하, 기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패브릭 자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가상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뭐 디지털 서명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실내 부팅 같은 기술을 쓰라고 공고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요즘 많이 쓰는 컨테이너 기술 있잖아요. 이거에 가상 머신, VM만큼 강력한 보안 경계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컨테이너랑 VM이랑 보안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끼리 통신 제어 신호를 주고받는
시그널링 플레인 보안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BGP 하이제킹처럼 악의적인 신호로 통신 경로를 왜곡하거나 정보를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본적인 원칙은 외부에서 오는 신호는 일단 믿지 않는다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랑 좀 비슷하죠. 모든 외부 신호, 특히 국제망을 통해 들어오는 신호는 비정상적이거나 악의적인 패턴이 있는지 철저히 검사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공항에서 입국 심사하듯이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국가 보건력 부분입니다. 이건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비상 상황에서도 영국 내 통신망은 계속 작동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큰 분쟁이나 재난으로 해외 연결이 끊어지는 상황이 와도 최소 1개월간은 영국 내 핵심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음성, 문자, 데이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달이나요? 꽤 구체적인데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해외에 의존하던 네트워크 기능들을 영국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랑 능력까지 갖추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 지정학적 위험까지 고려한 그야말로 국가 안보 차원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내 전문 인력 확보나 데이터의 해외 보관 위험 관리 같은 것도 같이 강조하고 있고요. 와, 정말 촘촘하네요. 내부 통제뿐만 아니라 외부 연결고리, 그러니까 제3자 공급업체 관리의 중요성도 아주 크게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IT 시스템 관리를 맡기는 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 MSP라고 하죠. 이 MSP를 통해서 침투한 APT10 같은 해킹 그룹 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 공급망 공격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 사례까지 언급하면서요. 네. 그래서 공급업체랑 계약할 때부터 보안 요구 사항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공급업체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나 시스템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 감사에도 협조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의무화라는 거죠. 공급업체 자체의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 벤더 스큐리티 어세스먼트 같은 것도 필수가 되고요. 이제 네트워크 보안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연결된 모든 부분을 다 신경 써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그리고 발견된 취약점을 빨리 해결하는 패치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규정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안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 운영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취약점의 심각성이나 실제 악용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패치 완료 시한까지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심각하고 이미 공격에 쓰이고 있는 취약점은 14일 안에 패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14일이요. 정말 빠듯하네요. 네, 그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최신 보안 장비를 도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네트워크를 계속 지켜보고 이상 징후를 바로 탐지해서 대응하고 또 새로운 위협에 맞춰서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살아있는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영국 통신보안 실행규범, 정말 방대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네요. 기술적인 부분부터 거버넌스, 공급망, 국가보건력까지. 그렇죠. 아주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결국 위협은 계속 진화하니까 보안 수준도 멈추지 말고 계속 높여야 한다, 이거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환경이 점점 더 가상화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보안의 복잡성은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규범도 그런 변화를 반영해서 계속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프컴이 이걸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감족하느냐, 그리고 통신 사업자들이 이걸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도 매일 사용하시는 통신 서비스의 그 보이지 않는 안전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기술 발전과 또 안전을 위한 규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좋을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영국 사례지만 우리 주변의 통신 인프라 보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